큐플러스 아이들 나라와 함께하는 언빵 교실 4교지가 시작됐습니다. 와우!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오늘 주제는요. 언빠 정보력이 아이의 평생 키를 좌우한다. 오늘 방송에 우리 아이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냐 마냐가 바로 달려있다는 그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만 잘 보고 따라하시면 우리 아이 키 적어도 5cm 이상 업! 보장! 진짜! 야! 이분이 국내 최고입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 청소년 전문의 박미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핵심만 딱 얘기해 주면 됩니다.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거. 빠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입니다. 유전입니다. 80% 정도가 80% 정도가 유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지만 그 나머지 환경적인 20% 30%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다. 확실합니까? 왜냐면 만 13세, 14세까지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한 3세에서 한 13세 정도까지 10년 정도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아이 키 크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는 핵심이 바로 3세에서 13세. 네, 모든 10년. 시기가 다 중요한데 10년을 투자해 보세요. 1년에 0.5cm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10년이면은 5cm. 5cm네. 그러고 보니까 딱 기본이 그게 5cm인데 거기서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엄빠들이 작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10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키에 3세부터 13세까지 그 뒤도 클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란 얘기예요. 네. 아까 그 환경 한 20% 30%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양이고요. 영양, 운동, 운동, 수면. 잠. 이것들이 조화가 되면 10cm까지도 더 커요. 근데 우리가 키에 대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빠밤. 아들은 아빠 키, 딸은 엄마 키를 닮는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오요. 아들은 아빠 키, 딸은 엄마 키를 닮는다. 벌써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되나? 지금 보고 있어. 아주 특별한 유전 질환들이 있어요. 키를 못 자라게 하는 유전 질환에서 우성, 열성 어떤 질환들이 어느 부모를 닮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네네.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리의 키는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네. 아들은 아빠의 키, 딸은 엄마 키를 아니죠. 닮는다는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가 연구 결과 밝혀진 건 없다. 네. 자, 사실 엄빠들이 말이에요. 제일 궁금해하는 건 우리 아이 최종 키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쉬운 공식은 엄마 아빠 키 평균에서 아들이라면 플러스 6.5cm, 딸이라면 마이너스 6.5cm죠. 전 세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키가 한 13c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평균에서 조금 기준을 나눈 것이 가장 쉬운 공식이고 뼈 나이를 찍어서 성장판 뼈 나이를 본다면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조금 빠르다. 그러면 요 예측 키에서 한 2, 3cm 덜 클 수도 있는 거다. 뼈 나이가 아직 자기 나이보다 좀 어리다. 그러면 부모의 평균보다 조금 더 클 클 수도 수 있는 거다. 있다. 지금 이제 뭐 뼈 사진이라든가 이거 지금 아직 안 찍어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아이들. 뼈 나이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뼈 나이 검사라는 것이 그냥 손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한번 사진만 그냥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네, 엑스레이처럼 찍는 거고 비용도 뭐 1, 2만 원 이내예요. 이거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정도네요. 네, 예. 비싸지 않은데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전문가가 보면 이게 질병인가 아닌가 혹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켜볼 수 있는가 늦자랄 수 있는가 조금 지금 크더라도 조금 서둘러야 되는가를 판단을 하게 돼요. 한번 꼭 찍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아이 뼈는 지금 어린가 네. 나이에 비해서 네. 좀 나이가 좀 더 들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키를 어떻게 더 자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알 수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 시간 내셔서 한번 아이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 이후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빨리 자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리고 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9시나 10시 되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이러면서 방송에서 대놓고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5. 일단 5가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한 2~3시간 간격으로 파도 치듯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 분비되는 양의 70% 정도는 잠자면서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 뭐 9시, 10시에 잠자리 들면은 그 이후 한 1시간 이후부터 해서 밤 10시부터 보통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좀 늦게 자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학원도 갔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12시, 1시쯤에 잔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잘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조금 덜 손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이 뭐 너무 일찍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그래도 한 12시 정도에는 자서 짧은 기간이라도 굉장히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잘 때는 조용히 깜깜하게 그러면 더 잘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성장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데는 멜라토닌 분비도 굉장히 멜라토닌. 중요해요.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아이들마다 체질이 달라서 어떤 애들은 좀 더우면 못 자는 경우가 있고 그치. 어떤 애들은 비염이 심해서도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잘 우리 체크해야 아이가 되겠다. 뭐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는지를 아이에 맞게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살이 찔수록 나중에 키가 많이 큰다. 살이 찔수록 그게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찌면 찔수록. 너 이렇게 살이 쪘. 야, 그거 다 나중에 키로 가. 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난 이거 거짓. 네, 거짓 맞아요. 약간 통통한 것은 잘 먹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을 때 이게 지방 분해를 하면서 키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비만해지면은 성장판이 오히려 빨리 다칠 수가 있고요. 비만 세포에서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이 굉장히 성장판이 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만 세포가. 키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자라요. 덩치가 크고 뚱뚱한 친구가 그대로 그 몸매 그대로 키도 막 크고 막 덩치가 커지는 친구도 있긴 그런 있잖아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체중이 많아도 근육이 많은 경우가 있고 체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뼈가 두꺼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특히 여자아이에서는 체지방이 많으면 사춘기가 빨라져서 성장판이 좀 빨리 닫히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키에 약간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지금 그 채팅창에 보니까 네. 우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유는 과연 많이 먹어야 하는 건가요? 우유 안 먹는데 어떡하나요? 저 사연을 보니까 우유를 계속 눈에 띄는 곳에 놔두고 우유를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한다. 우유 일단 우유 얘기 좀 네. 하세요. 우유. 우유는 하루에 한 200cc 2잔 정도는 먹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키가 크는데 많은 영양소들이 다 중요하긴 하나 우유만큼 칼슘 함량이 많은 게 없어요. 멸치도 우유만큼 흡수가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유 한 잔, 2잔 좀 먹고 나머지 좀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잘 크고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셀프 성장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남자아이를 두고 계신 분 저희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세요. 남자건 여자건 4세에 100cm, 7세에 120, 10세에 140cm. 그게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여자도 말씀하신 거의 대로 비슷해요. 여자도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만 10세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100cm, 7세에 120, 그러네. 10세에 140.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닫힌 성장판도 노력하면 다시 열 수 있다. 진짜? 저는 희망의 입장에서 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 네, 아니요. X입니다. 성장판이 이미 다 닫히면 열 수 없어요. 성장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연골이 자라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골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차력이 굳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성장판이 빨리 닫힐 것 같은 경우에 빨리 닫히지 않게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춘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가슴 몽우리가 생겼을 때 네. 남자아이는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컸을 때라고 말하는데 네. 고환이 한 메추리알 정도가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고환의 크기가 메추리알 정도로 됐을 때가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됐다. 네네. 여자아이들은 가슴에 몽우리. 몽우리가 생겼다. 근데 가슴 몽우리가 생긴 이후부터 최종 키까지는 23cm, 아주 많이 커도 25cm 이상 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가 가슴 몽우리가 130cm에 생겼다. 그러면 최종 키가 한 155 정도.
그 정도를 대략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160cm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경을 시작했다. 초경을 시작했다. 그럼 초경 후에는 한 5에서 7cm 정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초경을 시작했을 때 5에서 7cm 더 클 수 있다. 네네.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고환이 4cm 이상 컸다 안 컸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음모가 나면 그건 보통은 그래도 확실하게 사춘기는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확확확 잘 커야 되고 2, 3년을 바짝 커야 되는데 변성기가 시작되는 연령까지가 굉장히 잘 커요. 1년에 8cm에서 10cm 정도가 커야 돼요. 근데 변성기 있고 나서부터는 계속 더 많이 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성장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얘가 잘 클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잘 클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런데 우리 엄빠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키 크는 가장 중요한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키 크는 가장 중요한 습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333을 기억했으면요. 333 30분 운동시키기. 하루에 30분 운동. 30분 운동. 30분만 일찍이 더 깊게 재우세요. 30분 일찍 재우기. 하루 3끼 꼭 먹이세요. 하루 3끼를 꼭 먹이라. 네네. 하루 2끼 정도 뭐 한 번에 잘 먹으면 되지 하는데 아이들은 그 흡수해서 소화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먹은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333은 하루에 30분 운동 그리고 네. 30분 더 일찍 재우기. 3끼는 꼭 먹이세요. 하루 3끼를 꼭 먹여요. 네네. 어머니들 힘드셔도 네네. 3살부터 13세까지 싹 10년만큼은 좀 투자하세요. 투자를 좀 애를 위해서 투자하시면 아이의 키가 평균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그럼 키 크는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요즘 유튜브 검색해 보면 키 크는 성장 체조도 있고 스트레칭 같은 콘텐츠가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LG 플러스의 스마트 홈트 앱에 들어가셔서 성장 체조를 보면 집에서도 전문가가 구성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키 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LG 플러스 5G 휴대폰에서 스마트 홈트 앱 그리고 키가 쑥쑥 성장 체조를 딱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키가 쑥쑥 성장 체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키가 쑥쑥 키 크기 체조 키가 쑥쑥 키가 쑥쑥 키야 커져라 야 키야 커져라 야 쑥쑥쑥쑥 두 팔을 쭉 펴고 뻗어 사과나무처럼 커져보자 키가 쑥쑥 키가 쑥쑥 두 발을 쭉 펴고 점프 기린 친구처럼 가자보자 키가 쑥쑥 키가 쑥쑥 두 팔을 쭉 펴고 뻗어 두 발을 쭉 펴고 점프 옆구리 기울여 쭉쭉쭉쭉 가슴을 쫙 펴고 엉쿵 엉덩이 흔들어 흔들 신나게 즐겁게 해보자 키가 쑥쑥 키가 쑥쑥 키가 쓱쓱 머리가 쑥쑥 머리가 쑥쑥 그 사이에 지금 들어오신 뉴 페이스가 한번 앉아 계십니다. 똑똑한 아이보다 단단한 아이로 키워라의 저자이시자 어린이 운동 코치 전문가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정우 쌤 네. 이거 외에 성장판 자극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판 자극에 도움이 되는 운동, 뭐 종목보다는요 사실 이제 운동 방법이 더 중요는 한데 운동 방법이 중요하긴 네. 하지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줄넘기, 줄넘기 역시 줄넘기 농구, 들어죠. 역시 농구 들어갔어. 예. 그리고 수영. 네, 수영이 들어가네요. 이 선생님이 그 성장판이 어디 있는지를 끝에 있다고, 많이 끝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줄넘기는 깨 점프를 뛰면서 여기 같이 움직이져야 된대요. 네, 여기 이렇게 손목 돌리잖아요. 어깨도 움직여져요. 어깨도 이제 자극이 되면서 전체적인 뼈 끝에 성장판에 자극이 되고 난 단순히 그냥 줄넘기는 점프를 한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다 이렇게 그렇죠. 도움이 예,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성장판에 도움이 된다. 아시다시피 네. 줄넘기는 네. 줄넘기는 네.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또 아무 시간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무 때나 막 나가서 해도 돼. 누가 뭐라 안 하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줄넘기 중요한 건 돈이 안 든다. 수영도 성장판 자극하는 데 있어서 좀 주기적 반복적으로 자극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영하려면 발차기 발차기 무조건 하죠. 발차기가 하체 전체를 쓰는 운동이에요. 엉덩이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자극이 오면서 팔 동작 하잖아요. 자유형, 대형, 평형, 그렇죠. 저병.
이게 전신 운동이지. 어깨도 넓어지고 어깨도 저도. 넓어지고. 네. 진짜 좋습니다.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보시죠. 예. 네, 엄빠 여러분,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부터 무릎 성장판을 자극하는 스텝 훈련부터 해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점프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점프.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성장판에 아주 자극이 되는 스텝이었고요. 선생님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효과가 장난 아닌가 보다. 이 스텝을 활용한 두 가지 응용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인 인터벌이라는 운동법을 보여드릴게요. 점프 아까 똑같이 할게요. 뛰었죠? 여기선 걸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선 조금 높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선 더 빨리. 여기선 더 빠르게. 그리고 하고 점프. 속도가 계속 바뀌는 인터벌 운동이었고요. 야, 이게 짧은 거리 축구는 저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구기 종목이 다 그래요. 두 번째는 코디네이션이라는 운동법인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게 성장판 자극이 진짜 많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앞마당에서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꼭 어디 화장실에서- 체육관 안 가도? 네, 화장실에서도 가능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김치. 네, 됐습니다. 저렇게 그냥 별 그렇게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에요. 그렇죠. 네. 좀 어떻게 균형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원래 잘 하는데 너무 긴장해. 긴장을 아까 많이 해가지고. 예. 질문이 하나 왔는데 질문 중에 4세인데 4세에도 축구 시켜도 될까요? 축구가 뭐 11대 11로 이렇게 막 경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이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필요한 기술이나 시력적인 요소들을 얻어가는 게 요즘 축구 교육의 트렌드거든요. 어허. 4세 같은 경우도 언어만 조금 이제 소통이 될 수 소통이 있다면 수 있- 수업이 된다. 저희 애는 아직 2살이라 혼자 운동을 못 하는데 그럼요 2살인데요. 키 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네. 성장 호르몬 주사 얘기를 해달라는데요. 아,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키가 또래보다 10cm 이상이 작다. 검사를 해봐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증으로 나오면 한시바삐. 우리 아이가 3살이건 5살이건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검사를 됩니다. 해보고 결핍이 성장호르몬 있다. 결핍인 그러면 애들도 꽤 있거든요. 아하. 근데 성장호르몬 결핍이 아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이후 정도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우리 이종호 선생님도 아이의 운동 성장에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한번 우리 엄빠들한테 충고 한 말씀 뭐 사실 제가 할 말씀을 하시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새로운 거로 바꿔서 할게요. 예. 아, 네.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시키실 때 키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네. 키만 치중해서 뭐 줄넘기 아까 어떤 분도 여쭤보시는데 줄넘기, 수영, 농구만 시키면 키 클까요?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 아니고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뭐 여자아이도 축구해도 되나요? 뭐 농구해도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의 성향이에요. 맞네. 운동은 아이 성향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아이의 성장에 심신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 모든 종목도 운동법만 올바르다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과연 어떤 성향의 아이가 이런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잘 맞아야지. 그렇죠. 네. 아주 요만큼 클 거 더 클 수도 있고. 즐겁게 과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시대가 바뀌어도 엄빠들의 넘버원 교육 고민은 바로 영어 교육. 영어 유치원을 과연 보내야 되는 것이냐. 가정 형편이 그런데도 꼭 아이의 영어 교육만 그러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영어 벙어리가 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 예. 자, 다음 주 한번 영어 교육의 모든 것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엄빠 교실의 엄빠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엄빠들 아이들 키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잘 자요.